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과목에 대해서 과목 소개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일단 뭐 이번 학기의 내용은 네트워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본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면은 그 이번 학기의 주제가 ITN이라고 그랬죠, 그죠? ITN, Introduction to Network. 그야말로 네트워크에 대한 소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을 여러분들이 이제 소개를 받는다, 하여튼 예, 소개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요거는 이제 서버 구축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학생이 들었을 거고 몇몇 학생이 듣지는 못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과목을 소개할 때 또 OSI 계층 7계층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7계층부터 6계층, 미안합니다, 1계층까지 이렇게 7개의 계층으로 그 네트워킹 통신 과정을 이렇게 그 기능을 분리해서 얘기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각 계층의 어떤 역할들이 이제 실행이 됨으로써 통신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어느 하나의 장치에서 다른 장치까지 하나의 장치가 있고 어느 장치가 있다면 글씨가 잘 안 보이겠네. 이 두 개의 장치 간에 통신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각 장치에서 어떤 각 계층의 역할이 일어나고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그럼 이 장치에서 이 장치까지 가는 이 도중도 결국은 네트워크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하나의 컴퓨터에서 하나의 컴퓨터까지 또는 하나의 휴대폰에서 하나의 휴대폰까지 전달이 되는 과정, 통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중간에 이제 네트워크가 개입이 되겠죠. 뭐 이 네트워크는 뭐 유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무선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네트워크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의 그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많은 것들이 이제 장치들이 또 이 중간에 여러 개의 장치를 거치겠죠, 그죠? 그래서 당장 뭐 여러분들 휴대폰만 해도 여러분들 휴대폰에서 그 다음 어느 장치로 가요? 보통 뭐 와이파이를 연결한다면은 공유기로 간다든지 아니면 그 와이파이가 아닌 보통 전화망 5G나 뭐 4G LTE나 이런 전화망으로 연결된다면 기지국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죠? 기지국은 알죠,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렇게 뭐 안테나가 솟아 있어서 거기 이렇게 넓적한 안테나가 이렇게 몇 개 달려 있는 그런 것들, 뭐 건물 위에도 있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도로에 다니다 보면 도로가에 있기도 하고 이렇게 전신주 같은 게 세워 있어가지고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그 다음 장치는 이제 그 기지국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기지국에서 또 다른 장치 거쳐서 갈 거고 그 다음에 또 와이파이를 쓴다면 뭐 공유기에서 또 지난 시간 했던 뭐 모뎀이라는 장치를 거쳐서 또 통신사로 넘어가서 거기서 뭐 장치 거쳐서 가겠죠. 여러 개의 장치를 거쳐서 가고 장치와 장치 사이에는 미디어가 들어가겠죠, 그죠? 장치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매체. 또는 뭐 유선일 수도 있고 무선일 수도 있죠, 그야말로. 어쨌든 이런 것들도 다 결국은 이 각 장치에서 또는 미디어에서 각 계층의 어떤 역할들이 있단 말이에요. 1계층부터 뭐 7계층까지. 근데 물론 중간에 있는 장치들은 많은 경우에는 뭐 1계층에서 7계층까지 다 동작하진 않아요. 그 장치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따라서 또 하는 역할, 기능에 따라서 그 장치가 수행해야 되는 어떤 계층들이 한정이 돼 있다 이거지. 그러한 그 각 계층들의 역할을 해서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보가 전달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국은 이 학기의 그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뭐 휴대폰에서 휴대폰까지 또는 PC에서 PC까지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 전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챕터는 이제 Explore the Network. Explore라는 건 뭐 탐험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탐험해보자. 그 네트워크가 뭔지 한번 보자. 뭐 그런 의미다.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 1챕터는 이제 4개의 섹션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 컨텐츠가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맞닥뜨리기가 좀 부담이 되긴 하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그 영어 해석도 조금 충실하게 해가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방법도 좀 하고요. 물론 뭐 요즘은 그 번역 워낙 잘 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그 뭐 1대1 번역도 번역이지만 본인이 스스로 이걸 보면서 예,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걸 번역하고 이해해야 되는지 영어를 한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노하우를 많이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섹션은 뭐 제목이 글로벌리 커넥티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 단어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사실은. 그죠? 글로벌이라는 건 뭐 아시죠? 그죠? 예, 글로브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고 글로브가 뭔가요? 전 세계가 연결되는데 이런 예,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리 커넥티드는 그렇고 글로브는 이제 뭐 지구 그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지구에 AL을 붙여서 글로벌 그러면 지구의 뭐 지구적인 전 세계적인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글로브는 명사고 거기에 AL을 붙이면 형용사가 되고 거기에 또 LY를 붙이면 보통은 Y나 이런 걸 붙이면 부사가 되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데 쓰고 그 다음에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는 데 쓰죠. 여기에 connected는 뭐 연결하다에 connect에 ed가 붙은 거죠. 그럼 보통 동사에 ed가 붙으면 어떤 의미를 갖나요? 예? 동사에 ed가 붙으면 과거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네. 그러면 connect는 이제 연결하다 동사, 그죠? 뭐랄까? 그냥 원형이라고 보죠. connect. 그것이 이제 뭐 주어가 만약에 1인칭이나 2인칭이면 이제 원형을 그대로 쓰고 뭐 3인칭이면 뭐 s를 붙이고 뭐 그런 거 뭐 중학교 때 막 고등학교 때 골치 아프게 배웠죠, 그죠? 또 ed를 붙이면 뭐 과거가 되기도 하고. 근데 저거는 그럼 과거일까요? 예를 들면 연결하다에 대한 연결했다일까요? 예? 뭘까요? 연결된. 예. 그러면 그 ed는 과거인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배운 바에 하면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형이 있고 현재형이 있고 그 다음에 진행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동사에 꼴이 있잖아요, 그죠? 형태 그 쓰임에 따라서 과거형이 있고 또 뭐 하나가 또 뭐 있나요, 혹시? 수동형이라는 게 있죠. 수동형 기억나나요? 예를 들면 뭐 내가 뭐 공부를 했다. 공부를 했다는 좀 그렇다. 내가 나무를 뱄다. 내가 나무를 벤다. 그럼 벤다 그거는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죠, 그죠? 대상이 누구예요? 나무죠. 그럼 나무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나무 입장에서는 베었다. 나는 배임을 당한 거죠. 그게 수동형이죠.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나무를 벤다 그러면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고 그 대상이 나무예요. 나무 입장에서 보면 나에 의해서 베어진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수동형이죠. 네. 그 주어와 대상을 서로 바꿔놓고 봤을 때 동사는 그럼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수동형으로 쓴다 이거지. 네. 그 의미요. 저것도 사실은 과거가 아니고 연결됐다가 아니고 이제 수동형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전 세계가 연결되었다. 이런 연결된다 하는 뜻이죠. 연결된다. is connected 영어로 하자면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것을 원래의 그 꼴로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죠. connect
everything, everyone, 뭐 everything globally network. 아이고. 네트워크스. 네트워크가 연결한다. 뭐를 모든 거를 또는 모든 사람을 전 세계적으로. 이 문장을 뒤집은 거죠.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었다. 그럴 때는 이제 is connected라고 쓰죠. 얘가 주어가 되고 이제 그래서 얘네들이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었다. 연결된 상태. 그걸 나타내는 거죠. 뭐 대략 이해가 되나요? 그 문형 꼬리. 네. 그래서 이런 걸 되게 많이 써요. 수동형을. 근데 이제 ful로 안 쓰고 이렇게 요것만 딱 쓰죠. 원래는 is connected인데 동사의 꼴로 하자면 그래서 이게 모두 과거 분사라고 보통 부르죠. 어려운 말이지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is가 비동사라고 부르죠. 이렇게 해서 수동형으로 쓰죠. 그죠? 네. 어려운 말입니다. 어쨌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란 뜻이죠. 쉽게 얘기하면. 네,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가 오늘날의 네트워크다. 이거예요. Today's Network의 상황을 보자 하니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고 and 즉 오늘날의 네트워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했을 때 globally connected다. is globally connected and their roles. 이거는 이제 그들의 역할이죠. 그러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의 역할이 뭐냐 하는 거죠. 결국은 뭐 우리 사람들을 위한 역할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이점이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날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현황과 그것들이 우리 인간한테 미치는 영향 뭐 이런 내용들이죠 결국은. 네, 뭐 혹시 질문 있나요? 이 설명에 대해서 뭐 영어에 대한 질문도 좋고 아니면 내용에 대한 질문도 좋고 없나요? 오케이. 예. 뭐 대충 예, 딱 알죠, 그죠? 보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lens, whence, and the internet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것들은 다 뭐냐? 다 뭘까요? 이들의 공통점. 이 세 개의 공통점. lens, whence, and the internet.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다. 그 네트워크 그 자체예요. 얘네들이. 예. LAN이라고 하는 거는 뭐의 약자냐? Local Area Network. 로컬이라는 건 이제 지역적인 그런 뜻이고 지역의 그런 뜻이고 에어리어는 이제 범위, 영역 그런 뜻이죠.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로컬 그 어떤 지역적인 범위를 가지는 네트워크, 즉 소규모 지역에서의 네트워크라는 의미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가 일종의 LAN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어떤 상황을 우리가 LAN이라고 부르는지 기억나나요? 그저께 한 건데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을 하나의 LAN이라고 볼 수 있다. 예, 가까이 있는 컴퓨터들끼리 연결한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죠. 예, 어떤 예를 들었었나요? 하나의 스위치에 연결된. 네, 하나의 스위치에 연결된 컴퓨터. 더 구체적인 예로 진짜 상황. 진짜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상황을 얘기했었죠. 지금 여기 모든 실습실에 네, 컴퓨터가 하나의 스위치로 연결돼. 네, 네. 우리 이 505호 실습실의 컴퓨터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컴퓨터가 아니고 지금 저기 있는 스위치를 통해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구성이 돼 있다. 그랬죠? 그게 일종의 랜이다. 그랬었어요. 그죠? 예. 또 여러분들 가정에 무엇으로 연결된 예? 뭘로 연결된? 그렇죠. 공유기 이런 걸로 연결된 컴퓨터와 프린터 또는 뭐 요즘은 또 모두 연결해 놓나 유선으로 또 유선이나 무선으로 휴대폰도 연결이 되죠. 무선으로 공유기에 그런 것들이 하나의 랜을 구성할 수 있다. 그렇죠? 그죠? 네트워크예요. 그 네트워크 그 자체. 네트워크 요소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럼 WAN이라는 건 뭐냐 하면 똑같이 에어리어 네트워크인데요. 와이드입니다. 이제 로컬에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로컬이라는 건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된다면 와이드는 넓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넓다. 그러니까 널리 아주 넓은 지역에 걸쳐서 연결된 네트워크인데 하나의 네트워크가 아니고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저런 랜이 여기저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실습실에도 있고 옆에 실습실에도 있고 또 여기 밑에 층에도 있고 하여튼 우리 교내에 여러 개의 실습실들이 있겠죠, 그죠? 이들이 상호 연결된 것도 웬이라고 볼 수 있냐? 그건 너무 지역적으로 가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학교의 네트워크들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저기 있는 다른 어느 뭐 백화점의 네트워크 또 저기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뭐 구청의 네트워크 이들은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들도 다 하나의 네트워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상호 연결시키려면 이제는 그걸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얘기하지 않고 원거리로 떨어져 있는 네트워크들을 상호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는 어떻게 보면 컴퓨터들끼리 연결시켜준다기보다는 네트워크끼리 연결시켜주는 거죠.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네트워크끼리. 뭐 예를 들면 어느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서울에 본사가 있고 각 도마다 광역시마다 이제 지사가 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본사에도 네트워크가 있을 거고 또 각 그 지사에도 네트워크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들 간에 상호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 웬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각 광역시마다 있는 그 네트워크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가 있어야 된다. 그게 웬이다. 그런 거죠. 이해가 되나요? 랜과 웬의 개념이? 혹시 질문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네트워크예요. 그 다음에 the internet. 앞에 그 랜과 웬은 관사가 안 붙었네요. 굳이 붙인다면 A를 붙일 겁니다. 저거는 A. A와 관사에는 두 가지가 있죠. 보통 명사 앞에는 관사가 붙게 돼 있어요. 관습적으로 붙여서 관사인데 아니고 위에 씌워놔서 관사라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A라는 관사가 있고 너라는 관사가 있죠. 그러면 A는 언제 쓰고 너는 언제 쓰느냐 이거죠. 어와 너의 용법의 차이, 명사 앞에 오는 건 같은데 나는 학생입니다. 영어로 나는 학생입니다. 예, I'm a student 그렇게 하죠. 그죠? I'm a student 이렇게 합니다. 그때 어를 붙이죠. 그죠? 그럼 그냥 나는 학생이라는 뜻이에요. 별 의미 없이 나는 학생이야. 그럴 때 그냥 I'm a student 그럽니다. 그런데 I'm the student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언제 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질문을 받은 그 학생입니다. 할 때는 I'm the student예요. 어떤 특정인을 지정할 때 너를 붙이죠. 알겠어요? 네. 특정인을 지칭할 때는 너가 붙어요. 그냥 뭐 여러 중에 하나 그냥 그럴 때는 어고 내가 특정한 어떤 것을 가르칠 때는 너를 붙인다. 그러니까 아무나 너를 붙이는 게 아니죠. 그럼 여기 너가 붙었다는 게 물론 이제 뒤에가 I로 시작해서
E라는 발음을 가지고 모음이기 때문에 너가 the로 읽히죠. 그죠? The internet이죠. 그러면 저기에 너가 붙었다는 얘기는 저 인터넷이라는 게 막 그냥 뭐랄까 그냥 흔히 그냥 막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뜻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어떤 특정한 거라는 뜻일 거예요. 그죠? 근데 물론 앞에 랜 웬도 대문자로 쓰긴 했는데 저 인터넷은 전체 글자를 대문자로 쓰지 않았고 한 글자만 대문자로 썼어요. 앞에 랜 웬이 전부 대문자로 쓴 이유는 그것이 약어기 때문에 그래요. 약어기 때문에 그 각 단어의 앞 글자를 따서 대문자로 쓴 거예요. 그래서 local area network, wide area network 각각의 단어들의 앞 글자를 따서 대문자로 썼는데요. 인터넷은 그것이 약어가 아니고 단어 그 자체죠, 원래. 인터넷이라는 거는 사실 인터와 네트워크의 합성어죠. 뭐 합성어라고 하면 뭐하고 이 인터는 그냥 단어 그 완전한 단어라기보다는 그 단어 앞에 붙이는 그 접두어라는 거예요. 접두어. 접두어라는 거 어떤 그 단어 앞에 붙여서 그 단어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제한을 하는 그런 용도를 가지고 있는데 인터라는 거는 뭐뭐 사이의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터컨티넨탈 들어봤죠? 인터컨티넨탈 저기 그 삼성동에 가면은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있어요. 그것도 앞에 인터가 붙죠. 또 인터체인지 그것도 인터가 붙죠. 인터내셔널 이것도 인터가 붙죠. 그죠? 다 뭐뭐 사이의 그런 뜻이에요. 내셔널이라는 건 네이션 나라에 AL을 붙여서 또 형용사를 만든 거죠. 나라의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인터내셔널 그러면 나라들 사이. 그래서 국제적인 그런 뜻이죠. 뭐 그런 식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그 인터 네트워크라는 거는 뭐냐면 그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 인터넷이라는 것도 일종의 네트워크인데 어떤 네트워크냐? 네트워크들을 서로 연결시켜 준 것들을 인터넷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뭐 웬과도 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웬은 조금 더 이제 명시적으로 가까운 데 있지 않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네트워크들을 상호 연결시켜 주는 그런 의미라면 저 인터 네트워크는 뭐 그것이 멀리 떨어져 있든 가까이 떨어져 있든 상관없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상호 연결시켜 준 그런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왜 이것을 이렇게 앞에 대문자로 썼을까? 약어도 아니고 그냥 단어일 뿐인데. 그러면 그 두 개가 서로 확연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문자로 썼을 때와 소문자로 썼을 때가. 대문자로 썼을 때는 보통 그걸 무슨 명사라고 부르나요? 맨 앞에 글자를 대문자로 쓰면. 고유명사 아닙니까? 네, 고유명사라고 하죠. 그죠? 그 반대는 보통 명사죠. 그죠? 그래서 그 고유명사와 보통 명사의 차이는 보통 명사는 그냥 일반적인 명사들이에요. 예를 들면 사과. 그러면 사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사과는 뭐 여기에 그 사과 10개 있으면 10개가 다 각각 다르지만 다 사과라고 부르죠. 그들을 다 그냥 통칭해서 부르는 게 사과예요. 근데 고유명사는 그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뭔가를 가리키는 용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 인터 네트워크는 만약에 앞에 소문자가 붙으면 그냥 네트워크들이 서로 연결돼 있으면 그냥 인터 네트워크예요. 네? 인터 네트워크. 그것이 뭐 여기에도 우리 학교 내에도 그러니까 인터 네트워크가
있는 거죠. 왜? 우리 실습실 또 옆에 실습실들이 서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냥 소문자 인터넷 토크예요. 그러면 이제 대문자 인터넷 토크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거는 물론 그것도 이렇게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인데 이 인터넷은 일단 사용하는 기술이 어떤 특정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TCP/IP 네트워크 기술을 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 원하면 그 인터넷 네트워크 연결을 할 수가 있다. 거기에 연결을 할 수가 있다. 물론 비용은 들겠죠. 여러분들 가정에 공유기도 결국은 어디에 연결하기 위한 거냐? 저 인터넷에 연결, 대문자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한 거예요. 그 미국에 있는 어느 가정도 나랑 통신을 하고 싶으면 인터넷에 연결하면 그 인터넷을 통해서 나랑 통신이 가능하죠. 전 세계적으로 상호 연결된 망들이 있는데 이런 TCP/IP라는 특정 네트워크 기술을 쓰고 누구나 서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미 그렇게 갖춰져 있는 그 망, 그것이 인터네트워크, 인터넷 줄여서 그래서 the 인터넷입니다. 대문자로. 알겠죠? 예. 그러면 뭐 그 인터넷 말고 또 다른 망도 있냐? 있어요. 예를 들면 구청에 가면 또는 시청에 가면 그 시청 안에 업무용 망이 있겠죠. 그죠? 그 업무용 망은 인터넷입니다. 소문자 인터넷이에요. 왜냐하면 구청, 시청 안에도 네트워크 랜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들이 상호 연결돼 있거든요. 상호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인터넷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걔네도 TCP/IP라는 네트워킹 기술을 씁니다. 그럼 대문자 인터넷 아니냐? 아닙니다. 왜? 그 구청이나 시청에 있는 망은 그 업무용으로만 서로 간에 연결이 되지 우리 인터넷에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업무용 망에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접속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별개의 망이야. 망 자체가. 군대 다녀온 학생들도 아마 알 거예요. 군에 인트라넷 망이 따로 있다 하는 거. 그죠? 예. 그 망도 우리의 인터넷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누구나 가입해서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과는 분리가 돼 있죠. 같은 기술을 씁니다만. 그리고 그 군대 인트라넷 망도 하나의 네트워크가 아니고 여러 개의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된 인터넷이지만 네 인터넷은 아니다 하는 거죠. 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2절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결국은 다양한 종류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자. 어떤 네트워크들이 있고 그들이 뭐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자.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네트워크들을 알아보고 and their component, 그들의 컴포넌트라는 건 이제 뭐 요소들이죠. 무엇을 이루는 요소들. 네. 그래서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네트워크들이 존재하는데 그 네트워크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네트워크들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네, 대충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1.2절까지 뭘 다룬다 하는 걸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없나요? 네, 그러면 세 번째 섹션 The Network as a Platform. 그래서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인데 어떤 네트워크냐? as는 뭐뭐로서 그런 뜻이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 뭐 이건 물론 이 과목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 국어에 관한 얘기입니다. 국어 뭐뭐로서 할 때. 그다음에 뭐뭐로서가 있죠, 두 가지가. 이 두 개를 이제 혼동하면 안 되겠죠, 그죠? 여기서는 뭔가요? as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이번 자, 한번 물어봅시다. 1번이라고 생각하는 학생 손 들어주시고요. 없나요? 자, 2번이라고 생각하는 학생 손 들어주세요. 네, 1번은 없었고 2번은 지금 한 3명 정도 손을 들었는데요. 들었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4명 정도 들었습니다. 0대 4. 2번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그죠? 무한배네, 무한배. 0에 대해서 4는 무한배죠. 또 아니 이거 그럼 딴 건 없죠?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어떤 때로 서를 쓰느냐. 그다음에 어떤 때로 서를 쓰느냐 하면 이거는 어떤 자격을 의미합니다. 얘는 어떤 그 수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통 이제 명사 자격이니까 어떤 뭐 사람이나 물건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엔 명사가 오죠. 요거는 수단이니까 수단은 뭐뭐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동사가 옵니다. 근데 동사형이 오죠. 동사형.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뭔가요? 이거는 명사죠. 플랫폼. 그죠? 이거 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자격이죠. 플랫폼의 자격으로의 네트워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써는 언제 쓰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함으로써 학점을 올릴 수 있다. 이럴 때. 밥을 먹음으로써 힘을 낼 수 있다. 이런. 이때 써를 써요. 알겠습니까? 예. 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AI한테 맡기면 다 알아서 해주죠. 맞춤법 해줘 하면 글 집어넣고 맞춤법 맞춰줘 하면 다 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아예 그걸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예. 본인이 작성을 할 때 바로 정확하게 하는 게 좋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네트워크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 보통 플랫폼이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나요, 여러분들은? 요즘은 사실은 별로 쓰지 않는 그런 용어이긴 한데, 그 기차역에 가면 그 기차가 들어오는 그 공간, 그 뭐랄까 기차 이제 선로가 여기 앞에 있고 그 옆 사람들이 대기하는 공간 있죠. 거기를 플랫폼이라고 불러요. 네. 그 뭐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는데 거기를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플랫폼은 이제 보통 그 어떤 것들의 그 기초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뭐를 위에 세울 때 그 위에 세우기에 앞서서 뭔가 기초를 다져놓고 그 위에다 세워야지. 안 그러면 기초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그 위에 세운 것들이 불안하게 유지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밑에 뭔가 단단하게 위에 그 쌓아 올릴 것을 염두에 두고 반반하고 단단하게 뭔가 다져놓은 그것을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불러요. 네. 기초 뭐 이런 뜻이고 그래서 결국은 기초로서의 네트워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그 기초는 무슨 기초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그 상호간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란 뜻이죠. 기반, 기초, 기반.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런 걸 얘기할 때 요즘은 뭐라고 얘기하냐? 인프라 이렇게 얘기하죠. 인프라. 뭐 인프라라는 거는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기본 어떤 그 뭘까? 시설, 설비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살려면 뭐 도로가 있어야 되고
그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또 전기가 있어야 되고 또 뭐 수도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될 그런 기반 시설들이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인프라다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통신도 결국은 우리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기반 시설이다. 플랫폼이라는 게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기반 시설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그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그 교류의 그 방식이라든가 유형과 많이 달라졌다 이거요. 과거에는 사람과 사람 간에 할 수 있는 교류는 대면밖에 없었죠. 마주보고. 그러니까 원시 시대에는 그죠? 가까이 있어야만 교류가 가능했어요. 멀리 떨어진 사람과는 교류가 불가능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멀리 떨어진 사람과도 교류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죠. 어떤 것들이 생겼죠? 예를 들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네, 어떤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SNS요. 그건 너무나 현대의 얘기고 과거에 원시 시대 뭐 원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봉화 있지 않습니까? 봉화나 파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화 또는 파발도 좀 더 뒤에 얘기일 수 있겠고 소리로 두다다다다 나무 두드려 가지고 북소리 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리로 하거나 아니면 봉화를 올리거나 또는 멀리 있는 깃발로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했죠. 그죠? 예, 그런 수단이 있었고 뭐 조금 더 지나서는 뭐 편지를 주고받게 한다든가 또 더 지나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우리 1시간 뒤에 2시간 뒤에 다음 시간에 통신 시스템 기초에서 이제 통신의 역사를 공부하겠습니다만 뭐 알렉산더 그람벨이 전화를 발명해서 전화를 한다든가 또는 뭐 몰스가 몰스보를 만들어서 몰스 전신을 한다든가 뭐 마르코니가 무선을 시작해서 무선 통신을 하게 되고 라디오가 나오게 된다든가 뭐 그런 역사들이 쭉 이제 뭐랄까 역사적으로 하나씩 둘씩 새로운 통신 수단들이 나오게 되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은 뭐 예를 들면 휴대폰 아니면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 다 뭘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될까요? 또 TV 네? 또 뭐가 있죠? 뭐 메시징 뭐 카톡이나 아니면 문자 이런 것들이 다 어떠한 그 교류 수단을 통해서 연결이 될까요? 그것이 바로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결국은 인터넷이 모든 통신 수단을 다 흡수해 버렸어요. 그 인터넷 기술에 의해서 예. 그러한 네트워크를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네트워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의 어떤 정보의 교류의 플랫폼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과거에 별개의 네트워크들로 존재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편지라는 것과 당연히 전화라는 것은 완전 별개잖아요, 그죠? 또 라디오도, TV도 다 별개죠. 각각 따로따로 있어요. 전신도 전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문자만 보내는 그런 편지는 글로 써서 하지만 문자만 이렇게 소식을 간단하게 그 요약된 정형화된 그 텍스트로 마치 편지처럼 이렇게 카드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전화국에 가서 내가 누구한테 전신을 보낸다 그러면 문구를 딱 몇 개 줘요. 그 중에서 선택하는 거야 문구를. 그래서 이 문구를 전해주세요. 그러면 전화국이 아니지 우체국입니다. 우체국에 가서 그걸 신청을 하면 우체국에서 그 전신 문구를 다른 그 상대방 우체국으로 보내주면 그 상대방 우체국에서 그 문구가 새겨져 있는 카드를 그 상대방한테 전해주는 그런 방식이 있었어요. 전보라고 하는데 그건 텍스트 메시징이죠. 이제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각각 별개로 다 따로 있었는데 이제 다 인터넷을 통해서 교류가 된다. 그렇게 통합된다고 하죠. 수단이 통합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컨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컨버지 요것도 ED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통합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 통합된 거죠. 예. 그런 각각의 그 통신 수단들이 통합되었다. 그런 네트워크다 이거야. 그런 통합된 네트워크.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인터넷이다.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통신 수단이 통합이 된 거죠. 컨버지라는 건 이제 뭐 보통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것이 그냥 수렴하다. 왜 안 써지지? 좀 어려운 말인데, 어려운 한자어인데 수렴하다. 뭐 하나로 이렇게 여러 개가 있던 것이 하나로 집중된다 그런 뜻이에요. 고등학교 때 좀 그 수학 그게 몇에 나오는지 요즘 과정이 바뀌어서 잘 모르겠는데 수열을 배운 학생 있나요? 수열? 혹시 수열 배운 학생 있어요? 네. 수열에서 그 수렴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수열을 보면 이제 뭐 이렇게 값들이 계속 뭐 어떤 값에서 어떤 값에서 어떤 값에서 계속 이제 수열이라는 게 수의 나열이죠, 그죠? 어떤 법칙에 의해서 수들이 나열이 되는데 그 법칙에 따라서 계속 수들을 나열해 가다 보면 어떤 값에 딱 그 도달한다. 정해진 하나의 그러니까 수가 이제 막 여러 가지 수가 있다가 어떤 정해진 값으로 가죠. 그걸 계속 나열하다 보면 그 규칙에 따라서 그러면 하나의 값이 되는 거죠. 계속 다른 값이 나오다가 그것이 수렴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영어로는 그게 컨버지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다양한 종류의 네트워크들이 인터넷으로 수렴이 되어서 모든 그 통신 수단들을 다 감당을 해주고 있다. 음성이든 영상이든 텍스트든 아직은 오감 통신은 아니네요. 예를 들면 눈과 귀는 해주지만 뭐 촉각이라든가 냄새라든가 맛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못 해주네요. 그렇죠? 예, 그런 것까지 언젠간 해주겠죠. 또는 뭐 번뜩 떠오르는 어떤 그 상상하는 그 머릿속에 어떤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은 아직은 안 되죠. 그런 것까지 되면 좀 곤란하겠죠. 그죠? 막 내가 상대방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내가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다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면 네, 그것도 좀 이상하겠죠. 어쨌든 그렇게 컨버지된 네트워크가 있으면 그럼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라디오면 라디오, 전화면 전화 또는 뭐 편지면 편지 이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대상은 분명했고 각각의 그런 그 네트워크는 그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네트워크들이죠. 전화면 전화, 전신이면 전신, 뭐 다. 그 전화면 완전히 음성 신호만 아주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으면 됐고, 편지면 그 편지 봉투 안에 든 것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으면 됐어요. 뭐 그런 식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 인터넷이라는 건 그런 것들 다 흡수해서 자기 망에 전달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각각의 그 특성들이 다 반영이 돼야 되죠. 심지어는 그들이 하나의 망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보안도 중요해졌어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어떤 전달하던 그 수단들이 모두 다 하나의 망으로 통합되면서 그들이 그러면 가져야 되는 그 인터넷이 가져야 되는 특성이 결국은 그 요구 사항이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문자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성이 강조가 돼야 되고, 또 영상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성이 강조돼야 되고, 또 음성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요구 사항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미디어별로 그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는 거죠. 그게 세 번째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목은 The Network as a Platform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이 안에서 다루는 내용은 과거와 달리 이제 모든 그 수단들을 통합해서 통신 수단들을 통합해서 인터넷으로 수렴이 됐는데 컨버지가 됐는데 그러면 그런 인터넷은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성을 가져야만 그들을 다 통신이 제대로 되는 것을 원활하게 되는 것을 만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요구 사항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런 섹션이 되겠습니다.
오, 시간이 이제 쉬는 시간이 좀 넘었네요. 미안합니다. 예,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